시간에는 항상성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여기 항상성 밑에 그림 한번 봐보세요. 아이들이 특히 과학을 조금 싫어하는 아이들이 그림을 딱 보고, 와, 어렵다. 보기, 딱 보자마자, 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항상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성 내 몸에서 지금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와, 어렵다 하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순간, 진짜, 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죠? 자, 편하게 갑니다. 편하게. 자, 항상성이 뭐냐 했을 때, 항상성은 몸, 안 밖에 환경이 변할 수가 있잖아. 안과 밖 쪽에 뭐가 변한다고? 환경이 바뀌어. 자, 몸 안팎의 환경이 바뀐다. 예를 들어 겨울이 되면은 기온이 내려간다. 자, 그 다음에 습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이런 몸 안팎의 환경이 바뀌어도 내 몸속의 상태를, 내 몸속 상태를 어떻게 해주는 것? 항상성이니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성질. 자, 이거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항상성을 누가 해주냐면 앞전에서 배웠던 신경이랑 최근에 배웠던 호르몬이 같이 조절을 해줘. 그래서 내 몸속에 외부의 환경이 영하 5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내 몸이 영하 5도로 떨어지면 내 몸은 다 얼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난 그 순간 움직이지 못해. 엘사는 아니고 엘사 주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 바깥에 또는 내 몸속의 환경이 변해도 내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이걸 항상성이라 하고, 이 항상성을 누가 유지해준다? 호르몬과 신경이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신경과 지금 호르몬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넘어갈게요. 자, 호르몬의 전달 매체, 호르몬 뭐타고 이동한다 했죠? 뭐타고 이동한다? 말해봐. 자, 뭐타고 이동한다. 이거 말 못하면 안 돼. 호르몬 나오는 곳이 어디야? 자, 호르몬 나오는 곳은 뭐라고 한다? 내분비샘. 말했나요? 자, 호르몬 뭐 타고 이동한다? 혈액 타고 이동합니다. 혈액. 됐죠? 자, 신경은 그럼 어떻게 전달된다? 신경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서 막 전달이 일어납니다. 자, 호르몬은 지속성. 호르몬은 오래 작용이, 오래. 자, 얘는 단시간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의 전달 속도는 신경에 비해서 느린 편이야, 느림. 자, 신경은 매우 빠르게 전달돼. 자, 그 다음에 작용 범위는 얘는 넓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신경이 가는 곳만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편이냐면 좁은 편이야. 됐죠? 그래서 서로 반대지만 공통점이 뭐다?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항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온 조절 과정이겠죠. 체온 조절. 자, 이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난 죽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림은 매우 복잡한데 체온 조절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생각해야 돼. 열을 발생을 많이 시키거나 열 발생을 조절합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열 방출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 혹시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하고 생긴 모습 상상이 되나요? 자, 북극여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 자, 북극여우가 있다. 자, 북극여우 이렇게 생기고 자, 그 다음에 귀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여우입니다. 곰 아니야. 자, 사막여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귀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자, 얘 사막여우인데, 자, 북극여우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이렇게 말단부가 작아져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거고, 더운 데 사는 사막여우는 이렇게 말단부가 커서 열이 많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개들이 여름 되면은 해 하면서 혀를 막 내잖아, 맞지?
막 혀에서 이렇게 하잖아. 자,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 자, 헤헤헤헤 거리면서 열 방출을 하기 위해서요. 열 방출. 더워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열 발생을 조절하고 열 방출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울 때, 우리 추울 때 생각해 볼게. 추울 때. 그러면 열 발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생각해 봐. 열 발생을 올려야 되겠지. 올려야 돼. 그리고 열 방출은 줄여야 되겠지. 자, 요게 이제 맥락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더울 때. 자, 더울 때는 반대로 열 발생은 줄여야 되겠죠. 자, 열 방출은 늘려야 되겠죠. 됐죠? 자,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온이 높을 때랑 체온이 낮을 때랑 두 가지 기회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조절하는 곳은 체온 조절을 하는 곳은 간내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항상석을 조절하는 중추라고 해서 앞에 중추신경계를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는 누구냐면 간내가 돼요. 간내. 됐죠? 간내에서 체온 감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좀 내 몸의 체온이 떨어졌네? 내 몸의 체온이 좀 올라갔네? 이거를 감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간내가 이거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주변 온도가 높아져. 주변 온도가 높아져. 자, 그러면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갔네. 라고 간내가 감지를 해.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고온 자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라갔네. 그러면 올라갔으면 더울 때가 되겠죠. 더울 때. 자, 그럼 열 발생을 감소시켜야 되고 열 방출을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자, 여기에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한다. 땀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서 열 방출을 증가시킵니다. 열 방출을. 됐죠? 자, 열 발생은요? 열 발생은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안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열 방출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려서 정상 체온으로 가게 만드는 거. 이건 항상성이기 때문에 주 목적은 정상 체온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더울 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었어.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체온이 낮아지겠지. 이렇게 되는 것을 저온, 자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감지를 하냐면 간내가 감지한다 했죠. 간내. 이 간내가 감지를 하는데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빨리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이가 자,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려. 자,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려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지금 몸 안에 체온이 너무 내려갔어. 자, 그러니까 우리 빨리 체온을 올려야 돼. 이러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냐면 티록신이 나와. 티록신이 세포호흡을 촉진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 에너지와 함께 열도 만들어냅니다. 자, 열 에너지도 에너지고 화학 에너지도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에너지를 만들어.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열을 발생을 증가시켜. 열을 많이 발생하게 만든다. 자, 그리고 빨리 좀 해야 되니까 간내가 근육을 막 떨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우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잖아. 자, 그것도 근육을 운동시켜서 열 발생을 뭐 한다? 증가시킨다. 자,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건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근육을 떨려서 열 발생을 시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 그리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게 해. 티록신에서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열이 못 빠져나가게 자,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 요런 글자 잘 외워놔야 돼. 그래서 수축시켜서 얘는 열 방출을 줄인단 말이야. 그러면 체온이 원래대로 높아져서 원래대로 회복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메커니즘적으로 잘 접근을 해줘야 돼. 자, 옆에 그림 보면 피부 근처 혈관의 변화인데 자, 여기가 언제겠니? 추울 때겠지. 추울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더울 때는 피부 근처의 혈관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위에랑 그림이 비교되죠, 맞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오게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백지 테스트 한번 할게요. 자, 백지 테스트. 자, 우리 어떻게 됐냐면, 자, 고온 자극이 왔어. 이 자극 누가 느낀다고? 간내 시상하부. 자, 외부 온도가 높아져서 고온 자극이 오면 간내 시상하부가 체온이 좀 올라갔는데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맞죠? 자, 체온을 어떻게 떨어뜨리냐 하면 첫 번째,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 근처가 아니고 근처에 모세혈관.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말해보세요. 고온 자극이 왔어. 생각해봐.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확장시켜줘야 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시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좀 빠른 방법이야. 뭐를 해준다? 땀 분비.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 분비를 증가시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방출을 업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고? 체온이 내려가.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회복을 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무슨 자극이 온다? 저온 자극이 옵니다. 자, 저온 자극이 조금 더 복잡하죠, 맞죠? 똑같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외부가 추워지면 이거를 느끼는 걸 저온 자극이라고 얘기를 해. 자, 저온 자극은 첫 번째는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려. 자, 뇌하수체야. 지금 갑상선이 일 안 하고 있는데 해서 뇌하수체한테 일 시키라고 명령을 내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자호. 알겠죠?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누가 자극이 되겠니? 갑상샘이 자극이 되겠지. 아이씨, 왜 자꾸 자극해요? 이러면서 하는데, 나 빨리 이래!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상샘이 자극하면 얘가 뭐를 만들어내냐면 티록신을 만들어냅니다. 자,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여 열을 많이 발생시켜. 열 많이 발생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저온 자극에, 자, 얘가 또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근육한테 명령을 내려. 근육 떨어. 알겠지? 자, 근육이 운동을 합니다. 근육 떨림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 또한 근육이 떨면서 뭐를 많이 발생시킨다? 똑같이 열을 발생을 시켜.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게 만들어줘. 됐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제 피부 근처 모세혈관 있죠?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어떻게 한다고? 말해봐. 자, 어떻게 한다고? 수축시킵니다. 수축. 자, 수축시키면 뭐라고요? 방출을 줄여줘. 알겠죠? 열 방출을 줄여줘서, 자, 이 세 가지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 체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서서히. 자, 그래서 어떻게 간다? 정상 체온으로 회복한다. 자, 백지 테스트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항상성 유지의 제일 먼저 체온 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에 있나요? 자, 그럼 체온이 높을 때 우리 계속 했죠? 체온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 방출을 줄여야 돼. 방출을 줄이는데, 자,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 자, 그 다음에 땀 분비를 증가시킨다. 자, 이게 체온이 높을 때고, 자, 체온이 낮을 때는 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자, 열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열 발생할 때 결과적으로는 티록신이 나와서, 자, 물질 대사를 촉진해.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티록신이 나올 때 어디에서 나온다? 갑상샘에서 나와.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데 이 갑상샘이 일을 잘 안 해.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갑자호가 나옵니다. 갑자호는 어디에서 나온다?
뇌하수체에서 나와. 자, 그래서 열 발생을 업 시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육의 떨림을 증가시킨다. 자, 그 다음에 열 방출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열 방출을 다운시키는데 피부 근처 모세혈관 혈관이야. 모세혈관은 근육이 있어. 그래서 우리 혈관들도 전부 다 근육이 있어서 그 혈관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알겠죠? 본인이 이제 백지 테스트를 쓸 정도까지 기억을 해놔야지 서술형 할 때 쓸 수 있어야 돼. 서술형 할 때 체온이 낮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체온이 낮을 때 감지하는 곳은 간내 시상 하부이고 간내 시상 하부가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려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하라고 시키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한테 티록신 분비하라고 시켜서 에너지, 열을 많이 발생하게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간내는 근육 떨림을 촉진시켜서 열을 많이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열 발생을 업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을 다운시켜서 몸을 정상 체온으로 회복해요.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야 돼. 자, 얘가 나오겠니? 얘가 나오겠니? 선생님 시험 칠 땐 이게 더 많이 나오겠지. 당연히 체온이 낮을 때. 왜? 더 복잡하니까. 체온이 높을 때는 할 게 없잖아. 그죠? 자, 체온이 낮을 때를 서술형에서 나온다 생각하고 너네들이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 서술형에서 나온다. 문제 가르쳐 줬다. 선생님이 체온이 낮을 때를 서술형으로 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서술형에서 점수 다 까이는 사람들 그냥 대충 알겠는데, 하다가 결국은 못 써. 이상한 말 지어내서 막 다 까이고 점수 1점, 2점 받고 이러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 문제를 다 뻔하잖아. 이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 나올 거야. 나오고 문제를 알고 있는데 못 쓰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까지 체온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혈당을 조절해, 혈당. 자, 혈당은 혈이 피혈자야. 피혈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맞나? 자, 혈당을 조절해 주는 건데 혈액에 있는 당을 조절해 준다.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원래 조금 많은데 우리 중3 기준으로 했을 때 누구랑만 기억해야 되냐면 인슐린, 글루카곤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우리 배웠던 에피네프린 어디에서 나오죠? 부신에서 나오지. 자, 걔도 혈당을 높여줘.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우리 조금 여기 수성구 기준으로 해서는 동도중학교가 조금 어렵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에피네프린이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에피네프린 겁먹지 말고 글루카곤이랑 세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혈당에서는 물론 에피네프린은 글루카곤과 다르게 심장 박동도 촉진시키고 뭐 혈압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당에서는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 이렇게 되고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 했지. 자, 내가 앞전에 수업할 때 서로 반대작용을 뭐라고 한다 했죠? 5, 4, 3, 2, 1. 자, 말한 사람은 수업에 열심히 들은 사람입니다. 자, 뭐라고 한다 했다? 길항작용.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혈당이 높아. 자, 혈당이 높을 때부터 볼게.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혈당이 높으면 여기에서 자, 일단 혈당이 여기로 시작하면 되겠다, 맞지? 혈당이 증가했다. 근데 혈당은 왜 증가하냐면 밥 먹어서 증가하는 거야. 우리 밥 먹으면 녹말 되잖아. 녹말이 아밀레이스. 중학교 2학년 기억나니? 아밀레이스에서 뭐가 되고? 엿당이 되고. 엿당이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서 포도당이 됩니다. 그 포도당이 혈액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혈당이 높아지겠지. 자, 그러면 이 혈당이 증가했을 때 이 자에서 누가 나온다? 인슐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인슐린이 나와서 첫 번째 작용은 인슐린이 자, 여기 이 피에 혈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피에 있는 혈당을 세포로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혈액하고 세포는 다르잖아.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 물론 간 세포도 마찬가지야. 간에 있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고 근육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하고 포도당을 주변 세포로 여기가 혈액이 이렇게 있으면 혈액이 돌아다닌다. 그럼 이 주변에 세포가 있을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포도당이 있다. 자, 그러면 혈액이 포도당이 너무 많아. 자, 너무 많으면 이 혈액에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시킨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애들이 잘하는 거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그래서 혈당이 감소하여 정상 혈당량으로 회복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게 혈당이 낮을 때입니다. 자, 혈당이 낮을 때는 운동 등을 하거나 아니면 단식, 그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리고 식사한 지 오래되면 이제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 자, 만약에 부신이 나오면 무슨 호르몬? 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그러면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준다? 포도당으로 바꿔준다. 어디에서? 자, 장소 중요하다. 장소 간. 자, 우리 이런 장소를 뭐라 부르냐면 표적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자, 표적되는 기관이 어디다? 간. 여기도 표적기관. 자,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준다. 간에서. 그래서 혈당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 혈당, 정상 혈당량으로 회복한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혈당이 높을 때는 어디에서? 이 자에서 누가 나온다? 인슐린이 나온다. 자, 인슐린의 첫 번째 작용 많이 틀리는 사람 많아. 혈액에서 세포로입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을 흡수한다. 자, 그 다음에 간이라는 표적기관에 가서 뭘로 바꾼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혈당이 낮을 때는, 자, 이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자에서 글루카곤. 글자 신경 쓰세요.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준다? 포도당으로 바꿔준다. 이해됐죠? 자, 요게 혈당이고,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몸속 수분량을 조절하는데, 자, 몸속 수분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이름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자, 항이뇨 호르몬 어디에서 나올까요? 항이뇨 호르몬. 자, 뇌하수체에서 나오죠. 뇌하수체. 자, 그러면, 자, 수분량이 많을 때, 자, 수분량이 많으면 항이뇨 호르몬 내 몸속에 물을 이렇게 내 몸속에 물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줘. 몸속 물을. 근데 내 몸에 수분이 충분히 많아. 그러면 항이뇨 다운됩니다. 이게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항이뇨 다운되어서 자, 콩팥에서 굳이 물을 재흡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재흡수를 다운시킨다. 이렇게. 자, 반대로 수분이 적으면 항이뇨 호르몬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감지하는 곳은 전부 다 간내에서 감지해. 간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 알겠죠? 자, 수분이 적으면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업시켜. 재흡수 많이 해. 지금 물 모자라. 자, 오줌으로 나갈 여유가 없어.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한다. 이게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긴 길을 달려왔죠. 맞죠? 자, 여기 개념 쏙쏙 있죠? 자, 개념 쏙쏙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풀고, 그 다음 본인이 조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겸 해서 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풀이를 들으세요. 짜잔! 다 풀었죠? 자, 호르몬의 결핍증과 가다증은 앞에 배웠지만 풀 수 있겠죠? 자, 티록신 분비가 부족하면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자,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 무슨 병이 생긴다?
당뇨병이 생깁니다. 자, 생장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게 되면 소인증, 키가 너무 작아요. 자,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가다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 얼굴, 코, 입술 이런 것들이 두꺼워지고 손발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은 뭐를 조절해준다? 항상성을 조절해주지. 자, 이 항상성을 조절해주는데 두 개의 역할이 똑같으면서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 자, 뉴런은 속도가 빠르다. 뉴런 신경은 속도가 빠르다. 호르몬은 느리다. 일시적이다. 지속적이다. 작용 범위가 좁다. 넓다. 자,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책 보고 뺏겨서 이거 반대로 쓰는 사람인데 위에가 신경이고 밑에가 호르몬입니다. 글자 잘 보세요. 자, 추울 때 일어나는 작용과 더울 때 일어나는 작용을 구분해서 쓰시오. 근육이 떨린다. 얘는 추. 열 발생이 증가한다. 추. 세포호흡이 촉진된다. 추네, 맞죠? 자, 땀 분비가 증가한다. 더. 자, 열 방출이 증가한다. 더. 자,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더. 가로 세로로 푸는 것보다 세로로 푸는 게 더 낫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 분비되는데, 자, 이자에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뭘까요? 글루카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혈당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뭘까요? 인슐린. 하는 역할은, 자, 어떻게 한다고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1번,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업시킨다. 세포포업.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뭘로 바꾼다? 글리코젠을 뭘로 바꾼다? 포도당으로 바꾼다. 어디에서? Where? 간에서. 자,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꿉니다. 어디에서? 간에서. 됐죠? 자, 14번.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혈당이 높을 때 이자에서 호르몬 누가 분비돼? 높을 때는 누가 분비돼야 돼? 인슐린이 분비되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고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혈당이 낮을 때 이자에서 호르몬 A,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준다?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내보낸다. 자, 항상성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이해를 하도록 접근을 해줍니다. 항상성이 해결이 좀 잘 되고 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무난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 그죠? 자, 오늘 수고했고요. 자,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화이팅!